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강의에서 수식 복사할 때 셀 참조 주소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제가 강의를 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 예, 요약함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배열 수식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봤지만 이제 실전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실전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어차피 요약함수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배열 수식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채우기 핸들을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런 식은 잘 안 나오는데 한 방향으로 하고 여기 세 번째는 이제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샘플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sumif라는 함수를 한번 이용해 가지고요. 품목별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내역서에서 별자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품목별. 그죠? 별자가 붙으면은 그 품목을 비교값으로 사용해서 배, 감, 사과를 따로따로 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하나 빼주시면 뭐 품목별 단가 합계를 구하십시오. 단가와 금액의 합계. 자, 그럼 품목별 단가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고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있는 품목이 되겠죠. 품목이. 그 다음에 이제 셀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요. 비교값을 그래야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품목을 찍어주는데 셀 주소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 셀 주소는 앰퍼샌드로 분리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의 합계니까 이걸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실 거죠. 복사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 범위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합범위 있죠. 걸쳐서 얘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를 눌러서 절대점주로 바꾸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 감, 사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놔둬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즉 채우기 핸들을 아랫방향이나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와 절대만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뭐 물론 혼합을 쓸 수 있지만 이제 굳이 혼합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비권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 핸들하고 꼭 마지막 가서 더블 클릭해서 주소가 맞는지 왼쪽 정렬을 좀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맞잖아요. 처음에는 배웠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데 이제 느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큰 따옴표 안에 느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써줘 버릇 하시는 게 이제 다음 공부를 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하고 뭐만 썼어요? 절대만 썼죠. 채우기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 하니까 꼭 마지막 범위 더블 클릭해서 맞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구해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아랫 방향으로도 하고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도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sumif를 구할 건데요. 어차피 조건 범위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거든요. 연산자 쓰고 앰퍼샌드하고 여기를 찍을 건데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이건 잠깐 치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채우기 핸들을 이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을 때는 B22가 23, 24로 변해야 감 사과로 조건을 받죠. 오케이. 자, 근데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여기 있는 B22가 C22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열 고정을 해라.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결론을 내드렸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조건이 천열에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열 고정을 좀 해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열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범위가 단가하고 금액인데, 단가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주의할 게, 채우기 핸들을 여기도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단가라는 게 첫 행에 있고 금액은 첫 행에 같이 존재하는 거죠. 둘째 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가요, 옆으로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 2, 12가 셀 주소가 오더라도 되고 범위가 오더라도 F3, F12로 바뀌어야 그냥 금액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해버리면 이 단가 합계가 아래쪽으로 증가를 해서 2, 4부터 이렇게요. 2, 4 땡땡 2, 13으로 증가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OK여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첫 행에 있으니까 범위가 오더라도 행고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고정을 해주시면은 범위가 오더라도 그래요. 단가와 합계 단가 금액이니까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마지막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도 하고 이쪽으로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럼 이제 상대도 필요하고 절대도 필요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혼합도 필요하더라. 근데 이 혼합 위치가 아마 상대 쪽이 혼합으로 쓰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 배열 수식이 오더라도 똑같아요. 원리는 어차피 일본 요약 함수하고 배열 수식의 그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급은 출제되지가 않고요. 이것도 2급도 출제되지가 않죠.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2급은 채우기 핸들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필기만 나오고 실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2급은 해석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하는 건데 카운트 if를 써서요. 학년이 1학년인데 조건이 하나인 게 아니라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 학년별 인원수를 구하라. 그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예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학년별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합격 1학년, 합격 2학년, 합격 3학년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if를 써서 합격이라는 조건 범위를 잡고 F4. 어차피 얘는 혼합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같다. 앰퍼샌드 이렇게 먼저 쓰실까요? 합격부터 먼저 쓸까요? 그러면 합격 먼저 썼으니까 이렇게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조건 하나로 참여하고 학년이 또 조건으로 참여하겠죠. 여기도 F4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셀 주소로 별자가 들어가면 셀 주소로 참여한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때도 혼합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명, 2명, 1명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마찬가지로 학년이 1학년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합격 여부 비율이면은 이제 합격 여부가 이렇게 되는 거고 1학년이 아니다 하는 조건이 이렇게 오니까 얘도 조건이 두 개이면서 한 방향으로 채우기 엔드를 하는 거죠. 위에하고 똑같아요. 말로 된 조건이 오면서 채우기 엔드를 이렇게 하니까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저희가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년이 1학년이고 합격, 1학년 불합격.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 엔드를 저희가 이제 같이 양쪽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왼쪽부터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여부. 자, 어차피 조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고요. 같다 하고 앰퍼샌드를 하신 다음에 이 앞에를 안 찍어지니까 위에를 찍고 키보드 방향키로 내리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은 변해도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첫열에 있으니까 열구정을 하시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학년이 이렇게 잡고 어차피 이 조건 범위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갔다 한 다음에 앰퍼샌드로 1학년을 잡고 여기는 이제 첫 행에 있으니까 뭘 구해요? 행구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더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드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범위가 제대로 맞는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누누이에서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채우기 엔드를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혼합 주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때 첫 열에 있으면 셀을 열구정을 해주시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 다음에 첫 행에 있으면 뭐예요? 행구정을 좀 첫 행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요. 첫 행에 있으면 행구정을 좀 해주셔라. 뭐 범위가 오든지 셀 주소가 오든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조건이 저희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건이 여기가 두 개예요. 여기는 숫자고 제가 이상이라는 단어를 결합을 시킨 거고 미만이라는 단어도 여기다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60 이상이고 70 미만이고 학년이 1학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조건이 3개가 온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3개짜리도 채우기 엔드를 같이 했으니까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왼쪽 정렬로 기본값으로 한번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 이쪽부터 해결할게요. 자, 학년이 1학년 F4 같다 앰퍼샌드 셀 주소 쓸 때는 이렇게 하겠죠. 그때 이제 첫 열에 있잖아요. 채우기 엔드도 같이 해야 되니까 열구정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공 점수 점수대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공 점수겠죠. 전공 점수 60 이상이면 출석은 아니겠죠. 일단 전공으로 한번 바꿀게요. F4 크거나 같다 연산자에만 하고 앰퍼샌드로 이걸 찍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첫 행에 있으니까 행구정 끝난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전공 점수를 또 한번 조건 범위로 잡으시고 F4 해서 끝다운표를 열고 미만 자 이렇게 하고 앰퍼샌드로 아래쪽을 찍어 주시고 F4를 눌러서 뭘 구정을 해요? 행 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설령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는 행고정을 2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열고정을 2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오나 똑같은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수식계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어떤 셀 참조 주소를 쓰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점수대별을 전공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학년별 전공 점수와 출석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썸이프즈인데요. 조건이 2개가 온 거예요. 합격이고 1학년, 합격이고 3학년. 그 다음에 전공 점수와 출석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썸이프즈를 해서 전공 점수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범위가 먼저 오니까. 그러면 여기가 전공의 합이라니까 첫 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구정을 하시고 이게 합범위예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왼쪽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학년부터 F4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완 조건 완 같다. 여기 밑에 찍고 위로 올릴게요. 앰퍼샌드를 빼먹어서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첫열에 있으니까 열고정 이해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2는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F4 이거는 직접 써야죠. 뭐 합격한 사람이니까 는 하고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쓰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공의 합과 출석의 합이 이제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전공 출석이. 그러니까 열을 고정해서 채우기 엔드를 한다. 학년은 첫열에 있으니까 열을 고정한다. 여기는 열을 고정한다고 했나요? 제가 행을 고정해서 채우기 엔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쭉 옆에도 쭉 마지막 더블 클릭하시면 이 범위 맞죠? 이 범위도 맞고요. 제대로 됐잖아요.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셀 주소를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학년별 전공 점수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if를 써가지고 구하는 것도 여기도 이제 하나의 조건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상대하고 절대만 쓰시면 되는 거고 예, 전공 점수의 평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2개죠. 그러니까 예, 평균 범위를 먼저 잡는데 여기가 전공이고 여기가 출석의 평균이니까 헷갈리니까 또 써드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공이 평균 범위가 첫 행에 있으니까 행을 고정하고요. 예, 합격도 써줘 버릇 할게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예, 1학년과 같은이면 첫열에 있으니까 열고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범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셀 주소가 오더라도 범위가 오더라도 첫 행에 있으면 이제 행을 고정한다. 여기가 첫 행 아닙니까? 여기 이 부분 이해 가세요? 첫 행 한 번만 더 써드리자. 첫열 이해 가세요? 이렇게 범위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맞는지 보시고 B50이 맞구나. 여기 범위도 오케이 제대로 됐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하셔야죠.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또 수식을 좀 바꾸고 왔어요. 이제 학년별 점수대별 출석 점수의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대별 인원수고요. 그죠? 뭐 합을 구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인원이 없으면 0이 나오고
합을 구하라고 하면 합도 없으면 0을 표시하겠죠.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조심하실 게 교차값이 없으면 평균의 정의가 원래 이렇게 됩니다. 엑셀에서 평균의 정의는 썸을 숫자 개수 카운트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카운트로.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분모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분자는요. 분모가 숫자 개수가 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개수가 0 나오잖아요. 합은 0이 나와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개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개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이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모가 0이 돼서 디비전 0이라고 이제 분모가 0인 오류죠.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if는 또는 에버리지 if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뭘 같이 쓰라고 하냐. if error죠. err, or를 써서 정상적인 수식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류 처리한 문구를 맨 뒤에다가 자기가 쓰는 수식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Shift 엔터를 치면은 Alt 엔터를 치면은 이게 첫 번째 인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요게 이제 두 번째 인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수식이 첫 번째 인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 덩어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하늘에 내려오다가 정상이면 얘를 선택하고 비정상이면 얘를 선택하겠죠. 비정상인 경우 오류니까 그것만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에버리지의 특성상 개수가 0이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정상이면 좌회전, 비정상이면 우회전이겠죠.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if error 같이 좀 당겨주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보이지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에러 한번 쓰시고 그냥 긴 수식을 첫 번째 인수에다 쓰고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오류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오류 처리 문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채우기 핸들 방향에 따른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